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갖고 오늘 특별한 차에서 오디오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 이 차는 벤츠의 S클래스 AMG 63 모델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오디오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오디오의 성능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 또 이어폰하고 되게 비슷해요. 헤드폰하고 좀 비슷하지만 들려드려야 제일 좋잖아요. 근데 들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유튜브 정책상 음원을 이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에 보게 되면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USB를 직접 꼽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SD 카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올려놓게 되면 충전도 가능한 리모트 파워링 되는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밖에 소리 안 들리시죠? 오, 좋은데요? 달라요. 아까 C랑요. C랑 달라요. 이게 뭐 똑같은 게 아닌데 오디오? 그러니까 구매스타인데 얘가 스피커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좀 다르게. 네, 다른데요? 완전히. 좋다는 거죠? 예, 좋죠. 다르죠. 완전 달라요. 문 닫으면 방음 잘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해야 돼. 진짜 조용하네요. 문 닫으니까. 이게 페어가 진짜 좋아. 와, 진짜 S 조용. 클래스만 페어돼. S만요? 네, S는. 야, 2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차에 계셔서 그러니까요. 눈높이를 이제 최상으로 맞춰놓는지 어떻게 하나? 충분히 이게 얼마라고요, 이 차가요? 3억 정도.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네,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차를 타기 전에 C클래스를 탔었어요. C클래스 43을 탔었는데 AMG 같은 계열의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다고 했고 세팅도 비슷했지만 이렇게 지금 뉴트럴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미드가 되게 부족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미드를 살짝 올려갖고선 들었을 때 밸런스가 맞았었는데 지금 AMG 63 같은 경우 S63이죠. X63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네, 또 되게 다른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큰 스피커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압이 안에서 느껴져. 어디서 보는 거지? 서브가 느껴지죠. 안에서 보는 게.
일단은 뭐 제가 짧게나마 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소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쓴 거는 이 중립적인 사운드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퀄라이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들을 때 이퀄라이저를 지금 베이스하고 미드하고 트래블을 갖다가 0으로 놓은 상태로 해서 일부러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립을 잘 찾아주고 저 상태에서 플랫한 사운드,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지만 플랫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로우라든지 미드라든지 하이라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취향대로 해서 소리를 변형시켜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고, 이 상태에서 플랫한 소리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톤 밸런스가 거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중립적인 톤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플랫하다는 성향을 가장 잘 맞춰놓은 예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가 C 클래스에서는 달랐어요. C도 들어봤는데 지금 S63 AMG에서의 이 세팅은 제가 손댈 게 없어요. C는 제가 손을 살짝 댔어요. C는 손을 살짝 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스테레오의 느낌은요, 되게 크리스피하다는 느낌이 제일 많아요. 크리스피하다는 게 이렇게 바삭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이렇게 좀 트랜지언트가 빠르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고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고음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되게 소리가 바삭하다, 크런치하다는 느낌이 나는 되게 맑고 청명한 소리들이 살아있으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타신다면 뭐 다른 리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서라운드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동 음량 조정은 엔진 소리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음량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켜놓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음악을 즐기려고 타는 거라면 저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켜놓기를 권장을 합니다. 저 지금 처음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상황에서 잘 안 쓰는 편인데, 지금 이 카 오디오에서는 제가 서라운드 사운드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소리적인 음질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서라운드 사운드를 켜게 되면 울림을 생성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소리들을 이렇게 뭉개버려요. 울림이 뭉개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색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의 서라운드 사운드는 이 공간감을 더해준다기보다는 어느 시팅 포지션에 있어도 이 오디오에서 전달한 음원에서 전달하는 공간감이 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감을 더 넓혀준다기보다는 음원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헤드폰이나 이어폰 들었을 때 나오는 그 공간감 형성을 최대한 어느 C 포지션에 앉아있던지 간에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안에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피커가 갑자기 동작을 같이 하는데, 모든 스피커가 동작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뭉개지고. 근데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갖고 계시거나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서라운드 사운드를 켜보세요. 특히 S 클래스에서 이걸 킬 경우에는 플랫한 성향에서 조금 심심하던 것이 조금 더 재미있게 저음이 살짝 올라가고 고음이 살짝 올라가면서 듣기 좋게 바뀌면서 서라운드 사운드의 그런 공간감까지도 같이 느껴지는데, 전혀 음질을 떨어뜨리거나 어색하게 만들지 않고 요 소리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면 뭐 켜놓고 다니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요 모델들 C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델에도 지금 요 하이파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 카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서라운드 사운드를 켜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음질적으로 저는 쏟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테스트했던 오디오는 이제 버메스터 오디오인데 독일계 오디오고요. 이게 지금 S 클래스에서 탑재되기도 하지만 다른 클래스에서도 당연히 탑재 옵션으로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것은 이제 S 쿱 모델이에요. 그냥 S가 아니라 이제 S 클래스 중에서 이제 쿱 모델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버메스터 오디오가 설치된 것을 들어본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톤 밸런스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상 내용 그대로 톤 밸런스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
장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소리가, 큰 스피커 소리를 듣는 듯하다. 느낌에는 10인치에서 12인치 정도의 정말로 좀 약간 큰 스피커가 내 앞에서 소리를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스피커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 작은 스피커들이 한 13개 정도가 분산돼서 있는데 그 걔네들이 내주는 스피커의 소리가 되게 큰 스피커가 내주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요, 굉장히 강한 음압에서 깨지지 않는 소리였어요. 보통 카오디오들은 이제 한 5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볼륨 레벨이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조금 디스토션, 깨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다가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카오디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큰 음압을 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스탠다드로 달려나오는 오디오들은 70%, 80%만 넘어가면 무조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프리미엄 오디오를 선택한다 손치더라도 7, 80%만 넘어가면 디스토션이 보통은 들려요. 근데 이 버메스터 오디오는 100% 최대까지도 올려봤거든요. 완전히 맥시멈까지 올렸는데도 디스토션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 충분한 출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590W 정도의 출력을 갖다가 카오디오에다가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높은 출력에서도 소리가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놀란 거는 뭐냐면 네 번째 장점인데요. 그렇게 맥시멈 파워로 낼 수 있는 아까 같이 킥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런 음악을 틀었는데 내부 마감재가 떠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하나도 어디서 떤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세팅 포지션에서 바지가 떨려요. 그러니까 서브포가 나와서 바지가 떠는 게 느껴지는데, 내 다리에서는 바지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디서 스피커가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서브우퍼가 있는 근처는 버럭버럭 하고서는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건가, 정말 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테리어 마감재가 전혀 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마감 재질, 와, 정말 놀랐어요. 이건 진짜 놀랐습니다. 그걸 이제 네 번째 장점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는 이중 글라스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페어 글라스로 되어 있는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음력이 상당했어요. 뭐 바디에서 차음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유리를 통해서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이제 페어 글라스로 해갖고선 이제 차음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돌려보셔도 아시겠지만 밖에 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밖에 그 전시장이어서 밖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리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선 제가 음악을 크게 틀었는데 밖에 전시하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들릴 수 있었거든요. 맥시멈을 틀면 보통 차가 막 붕붕붕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밖에 전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방해를 안 받았대요. 그 정도로 차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차음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서라운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서라운드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 효과가 상당히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켜놓고 다니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영상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서라운드 효과는 자연스러우면서 켜놨을 때 어느 세팅 포지션에 앉아 있어도 음상이라기보다는 그런 한쪽에 치우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없이, 약간은 조금 음장감이 그 안에서 잘 연출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3D 사운드여서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단점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음상입니다. 이 음상은 근데 카오디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로 놨을 때의 음상이 좌측과 우측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상이 이 중간, 이 센터는 잘 잡혀요. 센터는 센터 스피커가 있어서 그런지 센터는 잘 잡히는데 이 센터에서 좌측과 이 사이에서의 음상과 센터에서 우측과 이 사이에서의 음상이 약간 이렇게 퍼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서라운드를 켰을 때는 그 음상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잡혔지만 스테레오 모드에서는 센터와 레프트 사이에서의 음상이 잘 안 잡히고 센터와 라이트 사이에서의 음상이 좀 잘 안 잡히는 거. 근데 이거는 카오디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카오디오 다 이래요. 카오디오 구조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이거를 뭐 스테레오라든지 하이파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모니터처럼 이어폰이나 헤드폰처럼 그렇게 음성이 구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구현은 자동차 오디오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제 차 카오디오에다 수백만 원 쓰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예, 그건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런 스피커 위치 포지션 갖고는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상을 단점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서 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뭉개짐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프트 스피커와 라이트 스피커를 깨끗하게 들었을 때의 그런 소리 이미지와 스테레오 이미지와 이 여러 스피커가 동시에 구동되면서 나오는 그 스테레오 이미지와 소리 이미지는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음상하고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스피커가 내주는 스테레오감이 그렇게 스테레오감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뭐 이 음상하고도 비슷하겠지만 스테레오감 자체가 와이드하다고 느껴지지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카오디오에서는 다 이래요. 예, 카오디오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버메스터에서 한번 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와 실내 공간 그 작은 협소한 공간에서 연출을 해내는 그런 소리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파이를 듣거나 이런 스튜디오 모니터 같은 걸로 통해서 듣는 소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현을 했지만 플랫한 상황을 해놓고 나서 서라운드 사운드를 탁 키게 되면 저음이 살짝 올라오고 고음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좀 좋은데 그게 굳이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맞춰놨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 플랫 상태에서 취향에 따라서 하이를 조금 올리고 고음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고음과 저음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어땠을까라는 네,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서라운드를 켰을 때와 서라운드를 켜지 않았을 때의 톤 밸런스적인 면은 그냥 플랫하게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서라운드 켰을 때에 고음이 살짝 올라가고 저음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단점은요. 이런 쿱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바짝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쿱이라는 특성상 약간 이렇게 좀 뒤로 누워서 약간 운전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약간 시팅 포지션을 뒤로 눕게 되면 어떻게 들리냐면 뒷자리에 있는 스피커가 들려요.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뒷자리가 이게 쿱이긴 하지만 뒷자리에 두 자리가 더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스피커가 그 사람의 귀의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 포지션에 있어요. 마치 앞에서 스테레오가 나오는 것처럼 그 스피커들은 뒷사람용인데 이게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틱 포지션이 살짝 뒤로 누워지잖아요. 그럼 그 스피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세팅 포지션을 갖다가 조금 뒤로 눕거나 낮은 세팅 포지션을 해서 약간 이렇게 스포티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뒤에 스피커가 자꾸 들려서 이쪽 귀에 뒤에 스피커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단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 오디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자동차 오디오 관련되어 있는 리뷰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서 어떤 차에 대한 것들 좀 듣고 싶다고 하면 저도 노력해서 그 차 카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